안녕하세요. 김라운 전문가입니다. 최근 들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필두로 실제 많은 투자 시장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 우려심이 나날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마주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전쟁이 결국 지금 정도에서 진행 유지가 되어주기만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한 투자 시장에는 그리 큰 타격을 전달하기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일 영상을 통해 한번 그 이유와 더불어서 내년 반감기 관련해서 이슈분들까지 한 번에 전달드려 볼 수 있는 영상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각까지도 현재 수천 발의 가삼 로켓이 이스라엘 영토 상공을 향해 공격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하마스 지상군 병력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하였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불어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이제 납치까지 당하며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전쟁을 선포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자 지구를 비롯하여 이를 둘러싼 긴장감은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근까지만 해도 작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몸소 겪게 되면서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을 비롯한 투자 시장 섹터 전부 다 말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는 빅쇼트를 몸소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로 인해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역시도 굉장한 우려심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쟁 관련된 이유나 핵심 요약 같은 경우 이제 블로그나 타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싶은 만큼, 우선 결론적으로 코인킹 채널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니즈는 쉽게 말해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이 전쟁 그대로 괜찮은 거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냐가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 시장 아직까지는 이 전쟁으로 인해 큰 우려심은 어느 정도 거두어 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우리를 골머리 앓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유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니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촉진시켰고, 그로 인한 금리 인상이 투자 시장 붕괴에 있어 주된 이유였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원유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당연히 중동 국가들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유 생산지가 아니긴 하지만서도 저번 전쟁에 의한 학습 효과로 인해 이번 전쟁 역시도 유가의 상당한 상승폭을 견인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심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생각회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원유 가격은 오히려 하락으로의 전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200일 리평 라인에서의 일시적인 지지대를 형성시켜주긴 하였지만서도 사실 이 당시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대충 육안으로만 보시게 되더라도 너무나 다른 전개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 우선적으로 유가 관련해서 우려심은 잠시 접어두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현재 상황에서 전쟁 관련 한 가지 우려되는 사안으로는 바로 이 하마스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나서부터인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뒷배로 있다는 사실이 확증이 될 경우 이 전쟁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전쟁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경우 당연히도 이는 유가에 다시금 불을 붙이게 되고 말 겁니다. 아니, 이 전쟁의 배후에 이제 이란이 있었다는 사실관계만 정립이 되어주기만 하더라도 유가는 폭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체적인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게 흘러가게 되겠죠. 우선적으로 사우디가 이제 향후 취할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동 대표적인 산유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가 그리고 증산 또는 감산으로 대략적인 유가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우디 정부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내년 초부터는 석유 생산을 늘린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 전쟁으로 인한 우려 심리를 조금은 내려놓아도 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CEO인 창펑자오가 이제 반감기 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현재 시장 내 분위기를 점차 다운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이낸스 CEO면 이제 오히려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애매하게 이제 맹신하지 말라는 발언을 내뱉게 됐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심 역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해석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 역시도 전혀 동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러한 큰 거래소들 같은 경우 비트코인 매집으로 인해 과거 불장의 학습 효과처럼 다시금 반감기 사태로 인해 폭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엄청난 폭락이구나, 이제 고점에 물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일제의 상승 이후 이제 매도 압력으로의 전환, 그로 인해 거래소 뱅크런 사태로 인해 큰 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조파심에서 나온 조심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점이야 명확히 가늠을 점쳐볼 수는 없겠지만서도 오른 이후에는 이제 대폭락이 찾아와서 시드가 크게 갈려나갈 것인데, 사람들의 욕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매도 압력은 기존 물려있었던 물량들과 함께 한꺼번에 시장을 탈출할 위험 요소 역시 추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재 내년에 있을 반감기를 각보고 있는 소위 말해 고인물들이 현재 굉장히 질비한 상황이며, 고금리 장기화 사태로 인해 이제 현재 기업 및 개인들 역시도 돈을 생각보다 뽑아내기가 꽤나 난감한 구조 속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국 바이낸스 CEO 정도의 위치면 당연히도 이를 철저히 어느 정도 염두하에 발언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감기 당시 이제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퍼드 비스무리한 발언을 내뱉게 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정말 이 모든 우려심을 비롯해서 말 그대로 시장을 이제 정말 급격한 상승
상승 전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안은 바로 뭐니해도 현물 ETF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현재 역시도 블랙록을 비롯해서 피델리티 등 무지막지한 운용 자산들을 휘두르고 있는 빅기업들이 계속해서 현물 ETF를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며, 단순 비트코인을 넘어서 다른 영역에서까지 ETF가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암호화폐의 대격변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충분한 상승 시너지를 발휘시켜줄 수 있는, 말 그대로 반감기와 더불어 강력한 불장으로서의 전개로 충분히 전환될 수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결국 저번 불장 때 어땠나요? 당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오르는 상승폭도 너무나 가파르고 이제 변동성이 상당했었던 만큼 이 당시에는 매수했던 사람들이 비교적 많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오르기 시작했을 시점에는 비중으로만 따졌을 때 수익보다 손실을 보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조금만 먹고 나와야지 싶지만서도 들어가서 조정이 오면 이제 뭐 한 번에 5% 10%를 빼버리는데, 사실상 이를 멘탈상 어떻게 버티냐 이거죠. 따라서 막상 내년 불장이 다시금 찾아오게 되더라도 이러한 마인드셋이 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들은 결국 돈을 벌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으며,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이를 인지하고 준비를 해놔야 결국 마음 편히 다음 스텝에서의 매매 역시 비교적 푸근하게 시장을 대응해 나갈 수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ETF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들이 전해지는지, 그리고 전쟁 및 여러 투자 거물들 역시도 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로 인한 근거들은 어떻게 뒷받침해주고 있느냐에 대해 보다 지속적인 관찰 및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세 역시 지금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러한 부분들 잘 감안하신 상태로 내년 시장 잘 준비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비트코인 실시간 차트 및 지속적인 관점 전달을 받아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특히나 현물 및 선물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입장 링크 게시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면 이처럼 매일매일 오전부터 시작되는 오전 브리핑을 필두로 지속적인 실시간 관점 및 비트코인 그날그날의 방향성 역시도 이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며, 그러면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으며, 저는 그럼 내일 제 본 채널에서의 영상을 통해 다시금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비트인사이트 김라운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